여러분은 혹시 원숭이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원숭이띠는 그 민첩함과 영리함으로 자주 이야기되는 띠인데요. 오늘은 원숭이띠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과 특성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어쩌면 스스로나 주위의 원숭이띠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히 재미를 넘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하나하나 자세히 들어보면서 원숭이띠의 매력과 특징을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 콘텐츠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덕분에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며 좋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원숭이띠의 기본적인 성향을 이야기하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민첩함과 영리함입니다. 실제로 원숭이띠 사람들은 말 그대로 원숭이처럼 민첩하고 상황에 따라 빠르게 적응하며 새로운 환경을 마주했을 때도 쉽게 대처하는 편입니다. 이런 특성은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원숭이띠인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배우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으로 비치곤 합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성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호기심인데요. 단순히 뭔가 알고 싶은 정도의 호기심이 아니라 세상을 탐험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려는 열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원숭이띠 사람들을 보면 주제나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습득하려는 열정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아마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면 원숭이띠인 사람들은 뭔가에 빠져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습 많이 보이지 않나요? 이런 모습들이 정말 그들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배운 지식이나 기술을 그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이나 일에 적용하는 모습은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무언가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자극과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숭이띠 사람들은 대인 관계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면모를 보여줍니다. 유머 감각이 풍부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그 덕분에 주변에 사람이 많죠.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푸는 재능도 가지고 있어서 모임에서 주목받는 경우도 많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즐기는 그들의 모습은 이들이 사회적 환경에서 쉽게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원숭이띠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런 매력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들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센스 있게 상황을 풀어가고 재치 있는 농담으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면서도 그 순간순간을 정말 즐기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원숭이띠의 큰 매력이자 장점입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는 만큼 약점도 있는 법이죠. 원숭이띠 사람들은 때때로 충동적인 성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감정에 휩싸이면 쉽게 그 감정에 빠져들어 순간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감정에 의해 목표를 달성하는 길에서 벗어나거나 장기적으로 필요한 끈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들이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 작은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이라면 자신의 이런 성향을 잘 이해하고 필요할 때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습관을 가지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점을 보완하고 나면 원숭이띠의 매력은 더 크게 발휘될 수 있고 큰 성과도 이뤄낼 수 있겠죠. 특히 원숭이띠는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나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집중력과 끈기가 2배로 강해지는데요. 이런 집중력은 다른 사람이 따라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원숭이띠는 자신이 열정을 느끼는 일에 몰두할 때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원숭이띠가 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3가지 물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에게 재물운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상징적인 물건들은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정말로 강력한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소지하거나 집에 두는 물건들도 각각의 기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정한 상징을 가진 물건들이 때로는 운을 상승시키거나 보호하는 힘을 가진다고들 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원숭이띠가 재물운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3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주세요. 중요한 내용들이니만큼 한 가지씩 차근차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물건은 황금색 액세서리입니다. 황금은 오래전부터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색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이 황금색 액세서리는 단순히 금속의 색이 아니라 재물운을 높이는데 강력한 에너지를 전달해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숭이띠인 분들에게는 황금색이 금전적 기회를 유인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황금색 반지나 팔찌, 목걸이처럼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걸치는 것만으로도 자신에게 재물의 기운이 머무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패션을 넘어서 금전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 몸에 채운다는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자연스럽게 재물운이 몸을 통해 흐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 사람 주위에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또 집안에 황금색 장식품을 두면 집 전체에 부의 기운이 퍼져나가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어요. 집안의 거실이나 사무실에 황금색 장식품을 배치해 보세요. 이러한 황금색의 에너지가 공간을 가득 채워 부의 기운이 흐르는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혹시 집에 작은 황금색 장식품이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자리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답니다. 집안에 좋은 기운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황금색 장식품을 집안 여러 곳에 흩어두기보다는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황금색 장식품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닦아주어야 합니다. 물건에 먼지가 쌓이면 기운이 정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닦아주어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 주세요. 집안의 기운도 잘 흐르게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랍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물건은 청록색 크리스탈입니다. 청록색은 평화와 조화를 상징하는 색상으로 원숭이띠의 활발한 에너지를 차분하게 다듬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크리스탈 자체가 에너지를 증폭하고 정화하는 힘이 강한데요. 청록색 크리스탈은 재물운을 청결하게 유지해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렇게 에너지가 깔끔하게 유지되면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지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크리스탈은 특히 사업운이나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집안의 현관에 두면 외부로부터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돕는다고 합니다. 현관은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이자 외부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기운을 모아주는 크리스탈을 놓아두면 좋다고 하죠. 또 재정과 관련이 깊은 서재나 거실에 두어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청록색 크리스탈은 주기적으로 물에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크리스탈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로 씻어내면 부정적인 기운을 제거하고 맑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어요. 물에 씻어낸 후에는 햇볕에 잠시 두어 자연 에너지를 충전해 주세요. 햇빛 아래에서 빛나는 청록색 크리스탈을 보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 기운이 정말 맑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청록색 크리스탈의 효능이 오래 유지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물건은 대나무 장식품입니다. 대나무는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는데 특히 원숭이띠인 분들에게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재물 흐름을 만들어주는 상징적인 물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나무는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집안에 대나무 장식품을 두면 꾸준한 재정적 성장을 상징하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직장운이나 사업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안정적이면서도 성장하는 재정적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나무 장식품은 집안의 북쪽 구역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북쪽은 사업운과 재물운을 상징하는 방향이라서 이곳에 대나무를 두면 꾸준히 재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운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대나무는 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주기적으로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건조한 곳에 두면 잎이 시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꾸준히 물을 주어 대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관리해 주세요. 대나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재물운도 함께 성장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물건을 단순히 소유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두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이렇게 대나무가 자라는 모습이 점점 변할수록 우리도 점차적으로 금전적으로 안정되어 간다는 느낌이 든다면 참 좋겠죠? 여기까지 원숭이띠가 재물운을 끌어올리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물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반대로 재물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가급적 집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이제 집안에 두지 말아야 할 물건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깨진 거울입니다. 거울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반사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깨진 거울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실이나 현관에 깨진 거울을 두게 되면 개인의 재물운과 생활 에너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깨진 거울은 반드시 교체하거나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깨진 거울 대신 깨끗하고 선명한 거울을 배치해 두어야 에너지가 잘 흐를 수 있습니다. 거울을 통해 기운이 반사되고 증폭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 붉은색 장식품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붉은색은 강한 불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원숭이띠는 본래 불의 기운이 강해서 붉은색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안 남쪽 구역에 붉은색 장식품을 두게 되면 불의 기운이 지나치게 증폭되어 재물운이 약해지거나 소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사람의 감정이나 에너지가 쉽게 소진될 수 있답니다. 붉은색을 꼭 사용하고 싶다면 남쪽이 아닌 서쪽이나 동쪽 구역에 두는 것이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물건은 말라버린 식물입니다. 말라버리거나 죽은 식물은 부정적인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런 식물은 재물운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집안의 전체 에너지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집안에 생기를 잃은 식물이 있다면 곧바로 처리하고 건강한 식물로 대체하여 집안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은 기본적으로 생명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말라버린 식물은 피하고 새롭게 자라는 식물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활기차고 푸른 식물을 배치해서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세요. 이처럼 원숭이띠가 재물운을 극대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과 피해야 할 물건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이런 상징적인 물건들이 우리의 에너지와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원숭이띠를 위한 연말 재물운 관리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적인 계획이 중요한 시기인데요.
특히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잘 준비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년의 재물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한 가지씩 잘 들어주세요. 먼저 연말이 다가오면 모임이나 행사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과의 만남은 물론이고 회사의 송년회, 각종 모임 등이 연이어 생기기 마련이죠.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호기심이 많고 사교성이 뛰어나신 편이라 이런 자리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실 텐데요. 하지만 그만큼 계획에 없던 지출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예산을 설정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연말 모임이나 약속에 필요한 지출과 그 외의 지출을 명확히 구분해서 예산을 미리 짜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지출 계획을 철저히 세워두면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부담이 덜어질 거예요. 이것 하나쯤이야 하고 쓰는 작은 금액들이 모이면 나중에는 꽤나 큰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꼭 필요한 자리에서만 지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기 쉬우니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이 시기는 또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기에도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내년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인데요. 새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재정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오죠. 원숭이띠 분들은 기획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으니 이때 내년을 위한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재정을 관리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점이니 재정적인 목표를 세우고 조금씩 실천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또한 연말에는 여러 모임과 행사를 통해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는 원숭이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연말에는 새로운 인연을 통해 금전적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그저 즐겁게 만나는 자리일 뿐 아니라 때로는 예상치 못한 비즈니스 기회나 좋은 협력자를 만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연을 만날 수 있으니 다양한 모임에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나 경제적 교류가 활발한 모임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함을 교환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인연을 쌓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소개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금전적인 기회가 생길 수도 있죠.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원숭이띠의 사교적이고 친화적인 매력을 잘 발휘하시면 그 인연이 새로운 재정적 기회로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연말 모임에서는 대화를 나누는데 조금 더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연말에는 자신의 재정적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목표나 새해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이번 연말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작은 목표라도 하나씩 설정하고 실천하다 보면 내년 재물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달 얼마를 저축할지, 또 투자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시작할지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목표든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아무리 작은 목표라도 실천하면서 달성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더욱 큰 목표에도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재정 상황을 돌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어떤 일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되짚어보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지출과 불필요했던 지출을 구분하고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관리해야 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의 긍정적이고 재빠른 성향을 활용해 이를 통해 배운 점들을 정리해 보세요. 이런 점검이 있으면 내년의 재정 목표도 훨씬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원숭이띠는 구체적인 물건 활용과 관리, 사람과의 인연, 그리고 실질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재물운을 강화하고 풍요로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연말의 조용한 시간에 스스로를 위한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를 잘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의 재물운을 위한 첫걸음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셈이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조언들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작은 변화와 계획이 내년을 크게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적 성공을 응원하며 행복하고 풍요로운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원숭이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원숭이띠는 그 민첩함과 영리함으로 자주 이야기되는 띠인데요. 오늘은 원숭이띠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과 특성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어쩌면 스스로나 주위의 원숭이띠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히 재미를 넘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하나하나 자세히 들어보면서 원숭이띠의 매력과 특징을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 콘텐츠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덕분에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며 좋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원숭이띠의 기본적인 성향을 이야기하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민첩함과 영리함입니다. 실제로 원숭이띠 사람들은 말 그대로 원숭이처럼 민첩하고 상황에 따라 빠르게 적응하며 새로운 환경을 마주했을 때도 쉽게 대처하는 편입니다. 이런 특성은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원숭이띠인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배우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으로 비치곤 합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성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호기심인데요. 단순히 뭔가 알고 싶은 정도의 호기심이 아니라 세상을 탐험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려는 열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원숭이띠 사람들을 보면 주제나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습득하려는 열정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아마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면 원숭이띠인 사람들은 뭔가에 빠져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습 많이 보이지 않나요? 이런 모습들이 정말 그들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배운 지식이나 기술을 그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이나 일에 적용하는 모습은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무언가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자극과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숭이띠 사람들은 대인 관계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면모를 보여줍니다. 유머 감각이 풍부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그 덕분에 주변에 사람이 많죠.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푸는 재능도 가지고 있어서 모임에서 주목받는 경우도 많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즐기는 그들의 모습은 이들이 사회적 환경에서 쉽게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원숭이띠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런 매력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들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센스 있게 상황을 풀어가고 재치 있는 농담으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면서도 그 순간순간을 정말 즐기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원숭이띠의 큰 매력이자 장점입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는 만큼 약점도 있는 법이죠. 원숭이띠 사람들은 때때로 충동적인 성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감정에 휩싸이면 쉽게 그 감정에 빠져들어 순간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감정에 의해 목표를 달성하는 길에서 벗어나거나 장기적으로 필요한 끈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들이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 작은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이라면 자신의 이런 성향을 잘 이해하고 필요할 때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습관을 가지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점을 보완하고 나면 원숭이띠의 매력은 더 크게 발휘될 수 있고 큰 성과도 이뤄낼 수 있겠죠. 특히 원숭이띠는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나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집중력과 끈기가 2배로 강해지는데요. 이런 집중력은 다른 사람이 따라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원숭이띠는 자신이 열정을 느끼는 일에 몰두할 때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원숭이띠가 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3가지 물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에게 재물운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상징적인 물건들은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정말로 강력한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소지하거나 집에 두는 물건들도 각각의 기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정한 상징을 가진 물건들이 때로는 운을 상승시키거나 보호하는 힘을 가진다고들 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원숭이띠가 재물운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3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주세요. 중요한 내용들이니만큼 한 가지씩 차근차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물건은 황금색 액세서리입니다. 황금은 오래전부터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색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이 황금색 액세서리는 단순히 금속의 색이 아니라 재물운을 높이는데 강력한 에너지를 전달해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숭이띠인 분들에게는 황금색이 금전적 기회를 유인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황금색 반지나 팔찌, 목걸이처럼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걸치는 것만으로도 자신에게 재물의 기운이 머무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패션을 넘어서 금전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 몸에 채운다는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자연스럽게 재물운이 몸을 통해 흐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 사람 주위에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또 집안에 황금색 장식품을 두면 집 전체에 부의 기운이 퍼져나가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어요. 집안의 거실이나 사무실에 황금색 장식품을 배치해 보세요. 이러한 황금색의 에너지가 공간을 가득 채워 부의 기운이 흐르는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혹시 집에 작은 황금색 장식품이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자리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답니다. 집안에 좋은 기운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황금색 장식품을 집안 여러 곳에 흩어두기보다는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황금색 장식품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닦아주어야 합니다. 물건에 먼지가 쌓이면 기운이 정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닦아주어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 주세요. 집안의 기운도 잘 흐르게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랍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물건은 청록색 크리스탈입니다. 청록색은 평화와 조화를 상징하는 색상으로 원숭이띠의 활발한 에너지를 차분하게 다듬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크리스탈 자체가 에너지를 증폭하고 정화하는 힘이 강한데요. 청록색 크리스탈은 재물운을 청결하게 유지해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렇게 에너지가 깔끔하게 유지되면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크리스탈은 특히 사업운이나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집안의 현관에 두면 외부로부터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돕는다고 합니다. 현관은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이자 외부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기운을 모아주는 크리스탈을 놓아두면 좋다고 하죠. 또 재정과 관련이 깊은 서재나 거실에 두어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청록색 크리스탈은 주기적으로 물에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크리스탈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로 씻어내면 부정적인 기운을 제거하고 맑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어요. 물에 씻어낸 후에는 햇볕에 잠시 두어 자연 에너지를 충전해 주세요. 햇빛 아래에서 빛나는 청록색 크리스탈을 보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 기운이 정말 맑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청록색 크리스탈의 효능이 오래 유지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물건은 대나무 장식품입니다. 대나무는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는데 특히 원숭이띠인 분들에게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재물 흐름을 만들어주는 상징적인 물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나무는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집 안에 대나무 장식품을 두면 꾸준한 재정적 성장을 상징하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직장운이나 사업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안정적이면서도 성장하는 재정적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나무 장식품은 집안의 북쪽 구역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북쪽은 사업운과 재물운을 상징하는 방향이라서 이곳에 대나무를 두면 꾸준히 재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운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대나무는 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주기적으로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건조한 곳에 두면 잎이 시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꾸준히 물을 주어 대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관리해 주세요. 대나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재물운도 함께 성장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물건을 단순히 소유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두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이렇게 대나무가 자라는 모습이 점점 변할수록 우리도 점차적으로 금전적으로 안정되어 간다는 느낌이 든다면 참 좋겠죠? 여기까지 원숭이띠가 재물운을 끌어올리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물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반대로 재물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가급적 집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이제 집안에 두지 말아야 할 물건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깨진 거울입니다. 거울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반사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깨진 거울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실이나 현관에 깨진 거울을 두게 되면 개인의 재물운과 생활 에너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깨진 거울은 반드시 교체하거나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깨진 거울 대신 깨끗하고 선명한 거울을 배치해 두어야 에너지가 잘 흐를 수 있습니다. 거울을 통해 기운이 반사되고 증폭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 붉은색 장식품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붉은색은 강한 불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원숭이띠는 본래 불의 기운이 강해서 붉은색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안 남쪽 구역에 붉은색 장식품을 두게 되면 불의 기운이 지나치게 증폭되어
재물운이 약해지거나 소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사람의 감정이나 에너지가 쉽게 소진될 수 있답니다. 붉은색을 꼭 사용하고 싶다면 남쪽이 아닌 서쪽이나 동쪽 구역에 두는 것이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물건은 말라버린 식물입니다. 말라버리거나 죽은 식물은 부정적인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런 식물은 재물운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집안의 전체 에너지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집안에 생기를 잃은 식물이 있다면 곧바로 처리하고 건강한 식물로 대체하여 집안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은 기본적으로 생명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말라버린 식물은 피하고 새롭게 자라는 식물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활기차고 푸른 식물을 배치해서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세요. 이처럼 원숭이띠가 재물운을 극대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과 피해야 할 물건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이런 상징적인 물건들이 우리의 에너지와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원숭이띠를 위한 연말 재물운 관리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적인 계획이 중요한 시기인데요. 특히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잘 준비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년의 재물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한 가지씩 잘 들어주세요. 먼저 연말이 다가오면 모임이나 행사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과의 만남은 물론이고 회사의 송년회, 각종 모임 등이 연이어 생기기 마련이죠.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호기심이 많고 사교성이 뛰어나신 편이라 이런 자리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실 텐데요. 하지만 그만큼 계획에 없던 지출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예산을 설정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연말 모임이나 약속에 필요한 지출과 그 외의 지출을 명확히 구분해서 예산을 미리 짜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지출 계획을 철저히 세워두면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부담이 덜어질 거예요. 이것 하나쯤이야 하고 쓰는 작은 금액들이 모이면 나중에는 꽤나 큰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꼭 필요한 자리에서만 지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기 쉬우니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이 시기는 또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기에도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내년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인데요. 새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재정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오죠. 원숭이띠 분들은 기획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으니 이때 내년을 위한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재정을 관리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점이니 재정적인 목표를 세우고 조금씩 실천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또한 연말에는 여러 모임과 행사를 통해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는 원숭이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연말에는 새로운 인연을 통해 금전적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그저 즐겁게 만나는 자리일 뿐 아니라 때로는 예상치 못한 비즈니스 기회나 좋은 협력자를 만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연을 만날 수 있으니 다양한 모임에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나 경제적 교류가 활발한 모임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함을 교환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인연을 쌓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소개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금전적인 기회가 생길 수도 있죠.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원숭이띠의 사교적이고 친화적인 매력을 잘 발휘하시면 그 인연이 새로운 재정적 기회로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연말 모임에서는 대화를 나누는데 조금 더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연말에는 자신의 재정적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목표나 새해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이번 연말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작은 목표라도 하나씩 설정하고 실천하다 보면 내년 재물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달 얼마를 저축할지, 또 투자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시작할지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목표든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아무리 작은 목표라도 실천하면서 달성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더욱 큰 목표에도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재정 상황을 돌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어떤 일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되짚어보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지출과 불필요했던 지출을 구분하고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관리해야 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의 긍정적이고 재빠른 성향을 활용해 이를 통해 배운 점들을 정리해 보세요. 이런 점검이 있으면 내년의 재정 목표도 훨씬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원숭이띠는 구체적인 물건 활용과 관리, 사람과의 인연, 그리고 실질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재물운을 강화하고 풍요로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연말의 조용한 시간에 스스로를 위한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를 잘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의 재물운을 위한 첫걸음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셈이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조언들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작은 변화와 계획이 내년을 크게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적 성공을 응원하며 행복하고 풍요로운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